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재하면 어머니도 관심이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녀의 관심 사항을 어머님이 보셔야 됩니다. 예. 영재하고 뭐, 관내, 저도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영재학원에 보낸다 해서 학생이 연계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일단, 제가 저번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케이스. 영재반을 이제 학원에 넣어서, 얘가 계속 수학과학만 공부하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도 계속 이제 수학과 영재반에 다니면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시험 보겠죠? 예. 근데 얘가 이제 영재고에 떨어졌죠. 과학고에 떨어졌죠. 근데 일반고 배정이 됐어요, 관내에. 근데 이 학생은 적응을 못했어요. 예, 적응을 못하고 바로 자퇴를 했어요. 예. 일반고하고 얘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는 수학과학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죠. 더군다나 저희 강남 관내 일반고는 상당히 수준 높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머님들이 그 영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실 때, 물론 그 학생이 수학과학에 좀 월등하게 실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영재를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학원 추천을 받아서, 우리의 그 영재가 좋은데 한번 시켜보시죠 해서 그냥 바로 영재를 시킵니다. 예. 학생들은요, 하루 일과 자체도 힘들어요. 예. 저희 4시에 끝납니다. 저희 학교가 7교시까지 있으면. 그럼 그 학생들이 또 학원에 가요. 그럼 밤 10시에,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있을 수가 없죠. 예, 체크밖에 안 하죠. 어머니들은 뭐 점검, 잘했니? 뭐 했니? 오늘 과제 잘했니? 이렇게 체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자녀를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언행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영재성이 유지됩니다. 예. 자녀는 태어나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의 잘하는 게 다 있죠. 자녀분들이.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이제 둔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이 사회성이 왜 중요하냐? 사회성의 바탕은 정서죠. 정서. 이 정서는 어디서 나오냐? 가정환경에서 나오죠. 예, 가정환경에서. 근데 일주일에 내내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10시에 막 학원에 갔다 오고 그냥 자고. 이런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정서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서, 이거에 바로 뭐냐면 배려거든요.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면담을 많이 하죠. 뭐 특목고도 많이 보냈으니까. 제 책에 300명의 특목고를 제가 보낸 그 책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 학생들이 상당히 성격이 좋아요. 예, 그리고 친구들한테 배려를 잘해요. 친구들이 이 학생 인기 학생이에요. 예,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사회성이 월등하다는 얘기죠. 그건 타인에 대한 그게 뭐죠? 배려죠. 이 배려 누가 가르쳐주죠? 예. 어머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예. 집안에서 어머님들이 보여주셔야죠. 여러 가지로. 주위에 뭐, 봉사활동 하신다든가,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모습,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배워드리는데, 참 그 안타까운 게 이제 학원만 이렇게 돌리는 케이스. 예. 친구 형성도 안 되죠. 예. 친구 형성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냐? 스포츠 활동입니다. 스포츠 활동. 예, 스포츠 활동을 제가 권해요. 스포츠 활동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좋아지고, 어떤 룰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그룹 간에 또 어떤 융화나, 배려하게 되고요. 또 단합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친구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사회성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스포츠 활동을 좀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있으면 어머니들 학습권을 최대한 제공해 주세요. 예. 자, 자녀의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녀는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다 영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이제 둔재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고, 우리 애가 이런 걸 잘하네? 흥미 있네?
이거 좀 밀어주자. 예. 그게 학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밀어주자는 개념이 좋습니다. 어머니들은 뭐 공부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애가 예술적으로 이걸 잘하네? 그림을 잘 그리네? 만화를 잘 기르네? 아니, 뭐,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하네? 예. 저 1학년 중에 유튜브 하는 애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덕후에 빠진 아이,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거에 덕후에 빠져서 그걸 조립을 잘한다든가. 요즘은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또 아닌 게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11월 달에 챗 GPT 나오고 어떻게 됐죠? 학교나 이런 거 확 바뀌었잖아요. 예. 이 변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변화도 변화지만 이 학생의 적성이나 흥미를 어머님들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어머님들 그걸 잘 살펴보세요. 자녀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녀에게 예체능 같은 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연 체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정서죠, 정서. 영재성이 있다는 건 정서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줘야죠. 체험을 많이 보낸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한다든가.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볼 수 없던 거, 자연을 통해서 얻는 거, 자연의 규칙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꼭 한번 시간을 내세요. 이거 딱 정해놓고, 우리 아이와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아이들 좀 크면 이제 여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면 영재성은 갈수록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행이라고 이제 어머니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행이나 주위의 부모님 따라서 어머니 영재성 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영재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영재, 관내, 저희 강남이기 때문에, 강내 학원의 영재성, 제가 이제 시험 문제도 다 보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거.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대학교 문제도 풀고 있어요. 영재 애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좋아서, 흥미있고, 난 너무 재밌어. 이러면 걔는 완전히 또 어머니 학습적으로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아니, 하루 일 가도 힘든데, 영재 학원에 가서 또 문제도 풀어요. 그런 아이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밑에 놓고 문제 풀어요. 숙제.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저희 학교 다음 주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는 제가 뭐랬죠?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때 각 과목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가르쳐 줄 정도다.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수학 문제 풀어요. 예. 이게 공부가 거꾸로 가는 거죠, 공부가.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여튼 그런 자연에 가세요. 햇빛만 봐도 좋아요. 예. 어머니도 즐겁잖아요. 뭐 등산 가시거나 이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좋잖아요. 예. 뭐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자녀를 영재로 만드는 게 부모의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부모의 욕심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자녀의 천재성을 없애버리는 행동, 부모의 행동,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재는, 아이들은 다 영재입니다. 예, 다 영재고.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이 학생들은 2033년 학생들이거든요. 취업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과연. 지금 챗 GPT, 뭐 핸드폰, 뭐 너무나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학생들은 아마 그 당시에 가면 세계에 나가서 잡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딸을 한번 예를 들면, 제 딸은 한국 외대 영어 통번역과 다니다가 교환으로 독일 가서 독일에서 전공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게요? 예. 치대로 바꿨어요. 예. 문과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외에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국인 최초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머님들은 진학을 보시는데 진로를 보셔야 됩니다. 진로. 저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특강 나가는 학교에 이제 학부모들 자주 만나죠. 월요일도 이제 특강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학부모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특강 가서 만난 학부모들과 계속 이렇게 연락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잘
연락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쁜 소식은 어떤 한 학부형이 MIT에 MIT 대학에서 전공을 화학과로 바꿨다고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학생이 정말, 근데 그 학생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면담했지만 성실성이고 남을 배려하고 참 착한 학생이에요. 예. 근데 그런 학생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전 너무너무 기뻤죠. 예.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 MIT에서 뭐 생물학, 화학 쪽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학생을 이 관내에 있는 일반고로 집어넣었다? 그냥 갔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 생각에, 나의 자녀는 한국애가 아니다. 해외에 나가서 잡을 구할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세계적으로 키워야죠. 세계적으로. 어머님들 지금 중학생 어머님들 지금 해서 고등학교, 어느 학교 가려고 막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뉴스에 보셨지만 초등학교 의학반이 생겼대잖아요, 학원에.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일단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불안적인 요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다 없애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항상 자녀들은요 사랑스럽죠. 예. 그리고 자녀들은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여기서 면담할 때 이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꼭 얘기하는 거는 어머님 자녀가 얼마나 지금 좋고 잘하고 흥미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그냥 한 고등학교 생각해서 지금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사회성을 키우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이런 아이를 키우시면 그 학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실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상담할 시간을 만들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이들은 힘듭니다.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예, 어머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 담임 관계, 수행평가, 학원에 가서 시험 진짜 힘들거든요. 자,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안아주세요. 예. 아유, 수고했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생겼네. 오늘따라 잘 보이네. 잘생겨 보이네. 이게 칭찬의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